미국 증시가 역대급 불장을 기록 중입니다. 미국 물가가 드디어 잡혔다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는데 S&P 500이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0% 상승한 16,742.39에 마감했으며 다존스 30산업 평균 지수의 경우 5월 18일 기준으로 128년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1896년 출범한 다우지수는 1999년 3월 닷컴 버블의 1만 선을 돌파하기까지 103년이 걸렸는데요.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20년 11월 3만을 돌파하고 그로부터 불과 3년 반 만에 4만 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미국 증시 상승은 물가 안정 속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거란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4월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연착륙, 소프트 랜딩부터 금리 인하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 역시 최상의 시나리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4월 소매 판매는 1년 전에 비해 2.7% 늘어 지난 3월에 3.5%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일자리도 지난 4월까지 3개월간 월 평균 24만 2천 건씩 늘어 안정적인 고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권금리 역시 하락하면서 경기 완화 및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진 시점에는 연 4.7%대로 뛰었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월 CPI 상승이 둔화된 시점에 0.15%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연 4.3%대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6일 기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정규 거래 최고치인 4.376%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대비 0.022%포인트 오른 것으로 4일 만에 상승 마감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진행된 미중 갈등이 종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생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 것인데요. 2018년 중국이 첨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겠다는 선언을 하자 당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상당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유 관세를 물리는 무역 전쟁을 개시했고 중국을 빼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사실상 왕따를 만들려는 디커플링을 구상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19년 11월 현 미중 갈등을 냉전 초입 단계로 규정하기도 했죠. 2020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선 중국이란 주어가 들어갈 자리에 regime, 즉 미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사실상 미중 신냉전이 공식 선포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으로 바뀐 후에도 이어지던 미중 갈등이 결국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0일 발표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디리스킹이란 표현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말 그대로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사실 디커플링보다는 약화된 개념인데 왜 미국의 승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걸까요? 디커플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디리스킹은 미국보다 더 긴밀하게 얽힌 EU와 중국 관계를 반영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EU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에게 디리스킹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중국 또는 제2의 중국이 아닌 다원화 전략으로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여러 곳에 세워 더는 한 국가가 원자재를 인질로 삼아 무기화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생산, 자원 독립을 선언하면서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들여오고 히토류 같은 자원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 나눠서 수입하면서 위험을 낮추겠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 동맹국으로 옮기는 프렌드 쇼어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델은 2022년 노트북 생산량의 최소 20%를 베트남으로 이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애플은 지난 6월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18%를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 등으로부터 조달을 늘리는 니어쇼어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HP는 수백만 대의 소비자 및 상업용 노트북
생산 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죠. 현재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만 봐도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식량 자급이 되는 반면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 자급이 어렵고 중국 외 다른 신흥국들은 특히나 수출입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왔기에 선진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뻗어놓은 공급 체인을 다시 본토로 들여오는 리쇼어링을 통해 더더욱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 경제는 불안하고 전통적인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경제가 더 탄탄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의 중심이 다시 미국이 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것은 S&P 500과 같은 미국 대장주들입니다. 이미 작년에 해외 투자로 100조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패권 전쟁에서의 미국의 승리에 베팅을 하며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 증시가 유례없는 화랑을 보이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직접 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가 넘는 4조 원을 돌파한 것인데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 이러한 투자 금액을 더욱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비단 지금과 같은 불장이 아니어도 미국 대표 기업 500곳을 추종하는 S&P 500 지수는 1970년부터 6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0.74%였습니다. 장기간 매우 탄탄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래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S&P 500 지수에 90% 이상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기겠다 밝히기도 했죠. 그만큼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S&P 500은 미국 시장 전체에 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대표 은퇴자금 투자 수단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금리 동결기에는 향후 성장성을 기대하며 진입하기 매우 유용한 지수인데요. 이런 가운데 S&P 500의 성장성에 대해 월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ETF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분배형 ETF는 정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까먹듯이 매도할 필요 없이 ETF 자체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월 분배형은 매월 분배금을 주기 위한 자금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배금 자원을 충분하게 가져가기 위해 주식 배당금에 더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해당 종목을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매도해 일정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미래 수익률을 현재로 땡겨와 현금 흐름을 얻으시는 반면 콜옵션 행사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이미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ETF의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10% 이하로 낮춰 나머지가 S&P 500의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만기가 하루 남은 옵션을 매 10% 이내로 매도하는 초단기 옵션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가합니다. 시장의 상승분을 최대한 따라가되 하루짜리 콜옵션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것이죠. 보통 만기가 짧을수록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높은 편인데요. 초단기 옵션을 매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지수를 추종하는 노출도를 올려 분배금을 재투자할 경우 S&P 500 지수 성과도 오리지널 지수와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투자자라면 꼭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돈 걱정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당장 10억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한 S&P 500의 성장성에 배당을 더한 상품을 활용한다면 더 풍족한 노후 자금 마련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 년 만에 역대급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의 성장세를 누리면서 탄탄한 월배당도 챙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